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3심 제도라고 하는 것은 네네.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네. 이거는 지금 선거무효 소송 이 사건 자체는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대법원의 모든 권한이 이제는 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한 것도 선거무효 소송 제기한 것도 당연히 대법원에 제기를 했고, 네, 그리고 선거무효 소송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증거보전 신청을 하더라도 각급 지방법원에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대법원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또 기각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그간에 뭐 각급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한 것도 마찬가지였지만 어, 저희가 다시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 네. 각 사건들이 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게 기각이 된다면 저희는 또다시 또 필요성을 보완해서 네네. 필요한 한도 내에서 또 증거보전 신청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각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또 꾸준히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긴 하지만 웬만하면 기각이 안 됐으면 아, 좋겠습니다. 그렇죠. 한 번에 너무나도 이제 좀 당혹스러운데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제기했고 거기에 대한 증거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차적으로 증거 보존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증거 보존에도 이렇게 판단을 안 해주신다는 건 너무 좀 의구심이 가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네, 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구리시 선관위에서 이제 증거 보존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고생하고 계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증거 보존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번에 그 증거 보존을 신청했을 때는 증거 보존 신청이 들어갈 때 같이 봉인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봉인이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시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증거보전 신청에는 어디 구리시 선관위에 있는 증거들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 증거보전, 뭐 1차적인 게 아니라 지금 한 번 집행을 했는데요, 구리시에 대해서는. 네, 네, 그 증거보전, 그 해당 대상물들, 그때 당시에 인용되었던 증거 대상물들은 이제 투표지나 뭐 이런 것들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원래 봉인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네, 그때 이제 기각되었던 이제 그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어떠한 봉인이 되도록 강제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어떠한 봉인을 강요하는 것 자체, 강제하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빨리 조속히 이 장비들을 그냥 법원에서 인용을 해줘서 저희가 가져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네, 네, 그렇죠. 네, 예, 네, 법원으로 갖다 달라는 건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금 이렇게 완화되거나 좀 넓은 마음으로 좀 법원에서 좀 판단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네, 것들도 조속히 좀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네,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이제 이 국민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전화 끊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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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세요. 네. 네.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익명을 원하신 줄 알았는데, 그 변호사 연대의 유승수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너무 이제 젊으신 분이고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리시 선관위에서의 경찰과의 좀 대치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잘 이제 법적으로도 지원을 현장에 직접 몇 번을 오셨습니다. 너무 이제 감사한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내용으로 지금 오늘 그러니까 어제 저녁이었거든요. 어제 저녁에 대법원에 드디어 마지막 수단인 대법원에 그 증거 보전에 대한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또 기각이 되더라도 또 다시 이제 신청도 계속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굳이 질질 끌 이유가 없거든요.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이제 증거 보전에 대해서 인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별개의 건이라고 이야기는 해주셨습니다. 전혀 별개의 건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부정선거 소송에 자꾸 개입을 하지 마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개입을 하지 마라.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 판사들에 대해서도 함께 그 내용을 고발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 별개의 건으로 이해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아니 이 부분이 본인이 직접 개입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밑에 판사들도 자기가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또 당당하게 밝혀주시고
또 나머지의 증거 인용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빨리 이제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시고, 만약에 정말 뭐 이제 사고 방식이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디지털 장비에 대해서는 증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면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이제 좀 21세기니까 핸드폰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요즘 스마트폰 모르면 바보니까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좀 아시고 컴퓨터에 대해서 좀 아시고 전자분류기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대충이라도 좀 보셔서,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사들이 그리고 대법관들이 이거 이 내용을 의혹을 밝혀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국민들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최첨단 과학에 대해서 좀 관심이라도 좀 가지시고 컴퓨터 좀 공부하시고 핸드폰이나 이 전자분류기 이런 거 조금 공부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조작이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그 증거를 인용을 할 건지를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르면 그냥 증거 인용을 하셔야지. 모르면 증거 보존을 하셔야지. 모르면 증거 보존을 안 하고 증거 인멸을 허용해 주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법률 전문가도 아닌데 그것도 알겠어요. 애매하면 다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애매하면 다 수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전혀 혐의가 없다 그러면은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걸 굳이 대법원까지 끌고 오도록 이렇게 만드냐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자꾸 그 정당한 근거 사유 없이 증거 보전이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된다고 하면 국민들은 이건 정확하게 지켜볼 겁니다. 국민들의 이제 의혹이 자꾸 증폭이 되고 있고요. 국민들이 다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정신 차려야 될 겁니다. 이건 지금 보여드린 이거는요. 인천에서 기각된 내용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기각된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천지방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으로 해서 이런 결정문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이번에도 이렇게 아주 극히 일부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인용이 안 될지 아니면 제대로 상황을 판단하시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증거 인용을 하실지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실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중국이냐 아니면 청와대냐 아니 그 위에 어떤 민주당의 어떤 세력이냐 아니면은 이 5천 6천만의 국민들이냐, 국민들의 눈을 더 무서워하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런 내용으로 오늘 전화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실리아 조슈아였습니다.